혹시 연말 약속들로 꽉 들어찬 스케줄에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할로윈부터 이어진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 쿠폰과 배달 음식들로 집안 곳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하진 않으셨나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소식법을 2달 넘게 실천하고 있는 지금 저는 아주 거대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연말, 크리스마스라는 난관이죠. 과식과 폭식이 주로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들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폭식을 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좋거나 혹은 좋지 않아서 폭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감정식사라는 책을 읽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연말처럼 우리 모두의 감정이 들뜨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제주도 시골에 처박혀 사는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해리포터를 돌려보고 나홀로 집에를 뒷배경으로라도 틀어두지 않으면 마치 올해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크리스마스에 진심입니다. 남편과 저는 연말이라는 핑계로 주말 내내 영화를 보러 다녔고 나간 김에 잔뜩 장을 보고 외식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던 배달 음식을 일주일에 4번씩이나 시켜 먹었어요. 갑작스레 준비도 없이 겨울이 온 탓에 부피가 큰 겨울옷을 꺼내고 여름옷을 정리할 시간은 없어서 집안 꼴은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 됐죠. 방을 보면 그 사람의 머릿속 상태가 투영된다고들 하던데 꼬라지를 보아하니 제 머릿속이 쓰레기라는 증거가 산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정신이 집 나갔다는 증거로 최근 저는 물건들을 죄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쓰던 스마트폰, 무릎 보호대, 에어팟, 게다가 스마트워치도 잃어버렸죠. 식사 때마다 한 입 먹고 스톱워치를 재며 손목을 매번 확인하는 습관이 겨우 들여놨는데 이 스마트워치가 사라지니까 3달 가까이 열심히 새긴 천천히 먹던 습관도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한 입을 삼키는 시간이 점차 다시 빨라졌죠. 12월이니까 즐겨. 어차피 새해부터 또 잘해나가면 되잖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번 한 해도 힘겹게 버텨온 우리는 그럴 권리가 분명히 있죠. 이미 다이어트를 15년 동안 해오며 연말마다 이런 합리화를 해오지 않았다면 말이죠. 오랜 시간 다이어트를 해온 제 뇌에 깊게 새겨진 무의식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나 작은 장식품 하나를 마주칠 때마다 아주 그냥 흥분해서 폭식 충동을 불러일으켰어요. 날뛰는 감정 덕분에 합리적인 결정은 더 어려워졌죠. 음식이나 시간 강박은 없애기로 했잖아 라며 자신을 다독이면서도 한편으론 엄청나게 불안한 마음으로 파티 아닌 파티를 즐겼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한 채로 12월 내내 제 감정에 휩쓸려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이 집 나간 정신줄을 동여맬 무언가가 필요했죠. 문득 예전에 도서관에서 운명처럼 마주쳐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시리즈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바로 내 죽음이야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었죠. 그건 바로 도미니크 로로 작가의 심플하게 산다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서점까지 바로 달려갔어요. 도착한 서점에는 잔잔한 캐롤이 깔려 있었고 연말을 준비하며 책을 고르는 사람들로 곳곳이 따스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책 향기로 가득 찬 서점의 평온함 속에서 이미 책을 손에 쥐기도 전에 제가 추구하던 연말의 모습이 이런 순간이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심플하게 산다의 2번째 시리즈인 소식의 즐거움 책을 가져왔습니다. 들뜬 연말에 폭식이나 과식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과식을 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식습관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사를 하나 붙여주고 싶어요. 바로 우아하게.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를 맞아 엄마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빕스라는 곳에 갔었어요. 그곳엔 제가 이제껏 접해보지 못한 환상적인 음식들이 뷔페로 잔뜩 쌓여 있었죠. 엄마와 저는 소화제까지 먹고는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잔뜩 즐겼습니다. 그래서 뷔페는 저에게 생각만 해도 설레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한 후부터는 그냥 엄청나게 두려운 장소로 변해버렸죠. 이번엔 가서 적당히 먹어야지 결심하고 언제나 폭식을 하는 저 자신을 절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더파티라는 뷔페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에게는 가격대가 꽤 있는 뷔페였는데 평일 점심에 가끔 찾아오는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항상 와서는 샐러드 조금, 빵 조각 조금만 먹고 가서 직원들 사이에 그 여학생이 굉장히 부잣집 딸내미인가 하는 추측이 난무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학생이 부자인가 하는 애는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냥 뷔페에서 우아하게 적당히 배가 찰 만큼만 즐길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할 때의 모습은 어떤가요? 적어도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책에서는 적당히 먹는 우아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줍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은 먹거나 마시지 말자. 절대 냉장고나 찬장에서 꺼낸 음식을 그대로 먹지 말자. 항상 접시나 대접에 담아 먹자. 가벼운 스낵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앉아서 먹자. 최근 천천히 먹는 습관은 열심히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이런 점은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요즘은 일을 하다 허기가 지면 허겁지겁 부엌으로 내려가 일단 입에 당근이라도 집어넣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식사를 하는 시간도 1시간에서 30분 이내로 줄어들었죠. 할 일이 너무 많고 신경 쓸 게 아주 많은 바쁜 연말이니까요.
그럼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냉장고에서 무언가 꺼내 먹기가 일쑤였습니다. 가공식품을 손에 잔뜩 들고는 서성거리며 급히 먹어치우고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크로스핏을 마치고 온 저녁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남편과 함께 연말이라는 핑계로 거창한 만찬을 차리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죠. 그러고 나면 속도 더부룩하고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일상에 소홀해지던 와중 이 책을 읽으며 특히 저에게 와닿았던 천천히 오래 씹기라는 챕터를 가져왔습니다. 나의 몸을 자연의 성전으로 만들라. 음식이 눈앞에 놓였을 때 코로 막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며 몸이 그 음식에서 최상의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음식 그 자체라기보다 그것을 먹는 방법이다. 소란스러운 곳에서 허겁지겁 먹거나 불쾌한 환경에서 대충 때운 식사는 몸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자고로 건강과 행복은 오감이 느끼는 즐거움에서 비롯된다. 과식할 때 그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오감이 살아나지 못해서다. 우선 아주 작게 한 입만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연습부터 하자. 그리고 가능한 오래 씹어라. 그 과정에서 다양한 맛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둘러 먹느라 먹는 즐거움을 아주 잠시밖에 즐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먹는 즐거움을 최대한 오래 지속시켜라. 그렇다면 음식은 몇 번을 씹어야 할까? 답은 많이 씹을수록 좋다이다. 씹을 때야말로 제맛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면 과식도 덜하게 된다. 저자는 더 나아가 직접 간단한 요리를 하고 정갈한 접시에 담아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는 소박한 미학을 이야기합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 데워 먹는 가공식품이 아닌 건강한 재료를 선택해서 여유롭게 한 끼를 즐기는 그 순간의 가치를 느껴보라는 것이죠.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따뜻해지지 않나요? 저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이번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과식을 걱정하지 않고 여유롭게 음미하는 것. 이렇게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난로의 온기를 느끼고 좋아하는 책을 읽는 그런 시간. 우선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주변을 스캔하며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치우기 시작했죠. 산만했던 쓰레기장 같은 방은 물론 냉장고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저도 모르게 손이 가는 대로 정신없이 먹게 되는 이 빵이나 피자들은 남편의 뱃속으로 얼른 치워버렸어요. 와, 정말 정리해야 할 것도 버려야 할 것도 어찌나 많던지 순간순간 엄청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 뭐 어쩌라고. 들어오고 싶으세요, 선생님? 근데 냉장고 청소해야 하는데 꽁씨가 내 눈길을 너무 사로잡네. 그냥 여느 연말 시즌 때처럼 단 거나 잔뜩 먹으면서 크리스마스 영화나 몰아보고 싶다 하는 유혹이 순간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여차저차 정리를 끝낸 후 따뜻한 조명을 켜고 캐롤을 틀었습니다. 전기 히터를 켜서 방 안을 데우고 차 한 잔을 우려내며 책을 펼쳤어요. 마음속 깊숙이 완벽한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냉장고에는 이번 연말에 정말 먹고 싶은 음식들, 몸을 데워주고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한 끼를 위한 재료들을 남겨두었죠. 곡간 가득 도토리를 채워둔 겨울 다람쥐처럼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잃어버렸던 물건도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죠. 무엇보다 올해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 하더라도 혹은 이것저것 다 실패하고 저처럼 회사에서도 잘리고 이번에는 완전 망했다 싶더라도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잡동사니들을 치우고 새해를 맞이할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올해를 그래도 의미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떠들썩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파티 같은 연말도 좋겠죠. 하지만 잦은 약속이나 폭식으로 피로감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이번에는 고요하고 아늑한 연말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집안을 조금씩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요동치는 이 감정들을 가라앉히고 올해의 그 정신없던 삶을 정리하면서 희귀한 연말을 보낸다면 새로운 에너지를 채울 마음의 준비를 잘 마친 채 산뜻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귤 받았어. 그만큼